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새벽 5시예요. 아니, 자꾸만 늦어지네요. 갑자기 추워져서 주변 사람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근데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차트 좀 그렇고 뉴스 살펴보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게임 체인저인가? 글쎄 호재는 분명하다. 현물 ETF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선물이죠. ETF 사실상 승인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2018년 1월 장이죠. 그때 미국에서 시카고 거래소였나 CM이었나요? 거기서 비트코인 선물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이루어졌어요. 그때 잠시 더 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선물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은 받고 있다. 그죠? 이제 너도나 들어와서 이제 그걸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현물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선물은 현물을 모으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뉴스는 딱히 뭐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뭐 벌린저 밴드 강좌를 좀 진행했었는데 그냥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월봉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가요? 더 돌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 자체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구간에서는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죠? 이 월봉에서는 유리한 구간이라고. 이때는 월봉 보고 사야지 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봉에서도 이 구간은 좀 유리한 구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볼린저 밴드의 원칙상 이 밖으로 가게 되면 95%의 확률로 돌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률 95%예요. 통계학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여기 다 안에 있잖아요. 볼펜 안에. 월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차트 중에 가장 큰 규모예요. 그다음 연봉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연봉도 볼 수 있나? 연봉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과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 공간은 이 영역은 비트코인이 단언컨대 과대평가된 영역입니다. 더 가고 안 가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과대평가되었을 때는 비트코인 사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갈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노렸던 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노렸던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고, 그죠? 일부 지금 현재는 반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지는 않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고 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룰이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저는 이 야차트 매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 어, 네. 뭐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우리는 유리할 때 일단 덤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적에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빠질까요? 이런 데 관심을 두시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트를 보실 적에는 아까 단톡방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이 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할 때가 보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고깃대가 많은 곳에 낚싯배를 세우고 혹은 뭐 저수지나 이런 곳에도 좀 그늘지고 이렇게 뭐 풀도 있고 적당히 뭐 바위도 좀 있는 그런 목 좋은 곳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수급입니다. 수급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수급이 이제 뭐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상승했을 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낚싯대를 던지겠죠. 낚싯대를 던졌을 때 얘를 입질이 들어올 때 잡는 거예요. 그럼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물에 들어가 버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낚싯대를 깔아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최소한 여기 정도에 깔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가든 안 가든 관심은 없어요. 더 빠지든 말든 관심이 없으셔야 돼요. 물론 더 큰 규모로 보신다면 저는 이제 이 구간에 깔아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더 가더라도 중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렇게 반등을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뭐냐면 그 눌림목에 대한 그런 구간들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매수에 성공을 하면 일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 로스커스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더 빠지면 난 다 팔겠다, 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다 팔까요? 뭐 매도 타점 이런 질문하셨는데 제가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영상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농담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런 뭐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비꼬아서 하는 말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매도 타점 추세가 깨졌다시는 거예요. 타점은요. 타점은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타점을 잡겠다 봐봐요. 제가 이제 매도 숏 타점을 잡았던 기회거죠. 그 구간들이죠. 실제 저는 이 구간에서 숏을 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구간에서 숏을 쳤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요 구간에서도 숏을 쳤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요 구간에서도 숏을 쳤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도 숏을 쳤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손절을 걸어두고 쳤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여기 손절 걸어야 돼. 이거 넘어가면 이제 2,800에서 달러 한 64,000달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꼭 걸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살 때도 손절을 걸고 사셔야 돼요. 그건 타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꼬라 박을지 아니면 뭐 들어올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 규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뭐 이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요 추세가 깨어지는 라인 있죠? 추세, 요 작은 추세 요거. 요 추세를 깨어질 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야. 저는 요 추세가 살짝 들어올리더라도 깨질 가능성이 높게 생각을 하고 뭐 길게 보는 것도 아니야. 7,400 정도? 요 정도 보고 숏을 친 거거든요. 숏을 방금 걸었는데 체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직 체결을 안 됐네요. 됐나? 됐네요. 살짝 됐네요. 그걸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떡락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살짝 넘어가면 바로 손절치 여기서 다시 들어갈 거야. 도전. 제 두 번 정도 도전할 거거든요. 손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 규모가 나오면 아싸 이득하는 거야. 현물은 상승을 보면서 왜 롱을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서 롱을 봤었어야 됐는데 현물은 들고 있으니까. 선물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십만 원 정도로 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나중에 또 1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인출해서 또 현물 시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간땡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 거예요. 추세가 깨지면 청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질 때 그게 임펄스 형태로 빠지는 것인가 다이버스로 동반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물량을 청산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그 적당히 팔고 그냥 계속 들고 계세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아무튼 월봉에서는 과대평가인 걸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작은 부분 있죠. 우리가 뭐 1시간 차트, 뭐 4시간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걸 봤었을 때 아직 당장 죽을 것이냐라는 질문 던졌을 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5위평이 깨지면서 12평을 건드려 줄지 그리고 나중에 22평 정도에서 만나서 반등을 할지 혹은 여기서 뭐 추세가 흔들린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급락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콩닥콩닥 콩콩콩콩콩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찝찝. 일단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8천만 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전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했으니까요. 이런 봉인 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매수는 못하도 그냥
뭐 팔지도 않고 팔고는 일부 팔고 조금 팔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매수 뭐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적당히 있었으면 이중 구간에서 적당히 팔았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그런 구간인 거예요. 볼 게 없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규모, 아까 전에 제가 봤던 작은 규모에 대해서 그 정도도 나는 뭐 해보겠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시 빠지는 그림이 여기서 쇼천데 빠지는 그림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더 들어온 걸 보고 도망간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도, 요 정도 해서 요 정도 가서 여기서 한번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뭐 개인적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쇼충이니까요. 요 정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 7,200 정도 요 라인에서 한번 뭐가 매수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거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제가 어디였지? 어디였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가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은 아닌데 공방에서 제가 예시를 드렸다가 틀린 거 여기구나. 틀린 거 있었어요. 네, 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뜨더라고. 그래서 여기 일단 요 디센딩을 줬고 요 양복이 살짝 나올 때 요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 저는 이쪽 살짝 빠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로 갈 것인가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저는 빠질 거라는 걸 조금 높게 생각을 하긴 한다. 어쨌든 두 가지 시나에서 손절 짧게 잡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위로 가버렸어. 틀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탈이 안 나왔거든. 그렇다고 하도 저는 하지는 않죠. 전 여기서 이제 매수를 롱을 노리진 않죠. 제가 여기 떡밥을 던졌잖아. 낚싯대를 던전 자리에 안 물었어요. 입질이 안 돌았기 때문에 덤비진 않아요. 물에 따라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효과를 봐서 만회를 한 거야. 그런 느낌이야.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이걸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인분에게 추천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요 구간이 있는데, 요거를 갖고 뭐 파는 타이밍을 알려달라.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그분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이고 좀 멍청한 발언일 수 있어요. 듣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타점을 잡아서 팔아도 좋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빠지면 와 한숨 대단하다라고 하다가 다시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건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건 예상할 수가 없어. 예상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 과거에서 내가 100원대 얘기를 하고 넘어갔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얘가 갔다가 그분이 여기서 다 파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갔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된 건가? 바보 된 건가? 제가 틀린 건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계좌 관리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때 계좌 관리라는 건 일부 팔아라. 그러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우든 말든 그건 너의 선택인 것이고 여기에 손절을 걸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 능력에 달라진 다른 부분이란 말이야. 그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도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뭐 꿀렁꿀렁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 번에 재소정의 돌파가 등장한다면 얘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도 네 번째죠. 돌파. 그죠? 발포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도치코인은 여기 정도, 이 정도 라인의 손절가를 두고 이 구간은 뭐 모아갈 수도 있으시면서 여기서 계좌 관리 하시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빠르셔도 좋아요. 안 팔아도 좋아요. 여기 오면 도전해봐도 좋아요. 근데 여기 손절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고 선제를 같이 잡으셔야 되고 만약 상승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적당히 물량을 줄이고 무조건 반 3분의 2 1절에서 반 정도로 파세요. 남은 것만 들고 가세요. 왜 자꾸 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고점에서 다 팔려고 하고 이러고 싶어 하세요? 우리 그 보셨잖아. 누사이프 물려갖고 허적되고 있는 친구들. 그쵸?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뭐 단톡방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 다 대놓고 말씀드려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말씀드릴게요. 공개방이요. 720이면 공개방송인 방입니다.
노사이퍼가 조정이 떨어지면서 중간적으로 매물대를 무너뜨리면서 거래가 폭등을 했어요. 어? 이게 신호예요. 노사이퍼가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나서 각이 나와요? 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지금 들어갈 거 난리가 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피보나치라던가 이런 매물대도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1500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1490이 오려면.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죠. 사이퍼. 또 시간봉을 볼게요. 시간봉. 아따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뭐 무시 이렇노. 그죠? 본봉을 봐야 되겠다. 사이퍼라는 종목이었어. 그러니까 1500쯤이라고 말씀드려서 1540원 정도에서 반등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눈린작을 했으니까 그죠? 정확하게는 아마 뭐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없나? 없나? 여기 있을 텐데 그쵸? 여기죠? 그렇죠. 1490원 여기죠? 여기서 거래가 등장하고 상승을 해. 거의 맞는 거죠. 그럼 1500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게 시중 내려가면 여기에 1500이 15원 빼면 1%인가요? 150원 빼면 150원까지 빠지도 않았네. 자, 그럼 요거 모습을 보시면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여기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얘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브레이크를 걸면서 여기 다이버전스를 만들죠. 그리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역헤드 숄더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형적인 추세 돌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서 또 똑같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짐작을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운이 좋아서 맞은 거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시려면 역 끝에서 올라가는 요 모습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얘를 보고 선생님이 1,500원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가이드 타점 정리 정도 되겠죠. 말을 했으니까 그 규모 안에서 1,500원 정도에서 살리는 모습이 등장을 했네. 오 살리는데 다이버스 만들고 거래량 증가되고 하락하는 대략적인 돌파를 혹시 주평점 해볼 때 돌파하는구나. 요때 사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뭐 그 사람도 만 원에 막 물린 사람도 많더만. 그건 병신인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되지. 그건 짐승인 거지. 짐승 병신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야. 그죠? 바보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성에 이렇게 빠져서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2,000원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2,200원을. 근데 지금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뭐 다시 올라가려고 여기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뭐 말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긴 해요. 스토캐스트의 모양이나 거래량 형태가.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거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것들은 잘 별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모습이 여기 좀 상장됐던 포인트 있죠? 이렇게 이제 이게 1,500원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고요. 보통 이런 것들 한 방에 깨지진 않거든. 한 방에 깨지진 않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 이제는 이게 무너지면 이 수평점 매물 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는 빠지게 되면 400원, 5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정도 이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타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단타는 단타답게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몰라 이제는 그러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건 저건 관심 둘 필요 없어. 하늘로 가면 아이고 가는갑다 하고 되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거였습니까? 엑시 인피니티 같은 종목이었죠.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거 뭐 떨어질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고 당시 이건 저희 원칙에 어긋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눌림목을 잡고 나서 여기 이런 부분 단타 이야기를 드렸고 이 당시 6만 원대였나? 요 부분도 난 단타 얘기 드렸단 말입니다. 그 다 확인하고 나고 해독해요.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생겨요. 아직까지 완전히 죽을 흐름 아니거든요, 이거. 수급력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낚시를 할 수 있는 목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종목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럼 나 미래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지금 3,000원, 5,000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10개 중에 2개만 성공해도 대박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개 여기 적당히 반을 팔고 반만 들고 가면 여러분 계산이 많이 늘어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여기서 풀면서 1,000만 원을 치서 사서 17만 원 왔으면 이게 몇 배야? 10배, 6만 원, 30배, 1,000만 3억, 1억에서 30억이었는데 아 이거 아까워라. 계속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버리는 나죠. 이해되시죠? 그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그런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알트 저는 이제 알트에 대한 얘기 자꾸 드리는데 알트를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BTC 사는 시장을 계속 살펴보고 계셔야 돼요. 브레이크 아까처럼 그 누구냐 그 룩사이퍼 같은 종목처럼 거래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조정이 생기면 언젠가는 생기겠죠.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 생겼을 때 걔네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석이에요. 투자의 그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게 더 가면 그냥 대표줘요. 그냥 여기서 못 잡았다는 이야기니까. 눌림목에 쫄려서 못 잡았잖아. 그럼 님 밥그릇이 그밖에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이해되시죠? 네, 되셨어 말해. 아까 전에 누사이퍼라는 정보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고기가 여기랑 되게 비슷했어요. 요거 비트코인 요거가 아니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살려가지고 반등하고 조정받다가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럼 여기 출발할 때 여기서 다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매수에 대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반등하고 죽어볼지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어디가 더 높아 보인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00% 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테는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뭐 8할, 9할 이상 나오면은 해놓고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7할, 6할, 7할 뭐 이 정도 되는 거는 공방에다 얘기를 하고요. 공부하시면 체크하셔라. 그리고 한 7, 8할 정도 나오면은 도전해 보시고 소액 정도 해보셔도 좋다. 이 나름대로의 그 말에 대한 어순에 대한 그게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방에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꽤나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물론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수억, 수천만 원을 넣어서 뭐 일확천금을 노리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단톡방에 계셔 주시는 그런 제 소소한 즐거움으로 뭐, 뭐, 뭐 오늘 저녁 외식 그죠? 자동차 기름값 정도 뭐 이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뭐 우리는 조정파를 기다립시다. 그죠? 지금 살짝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죠? 조정파를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가더라도 조정파 확인을 하고 매수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폭락할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야근 조정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 이게 조금 더 7,800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전 고점 영역대이기 때문에 전 고점 영역대에서는 형님 지나가도 좋습니까? 라고 해야 예의잖아요. 저 고점 한 방에 뚫면 재미없거든요. 한 번쯤 그냥 꼴방 한 대 맞아주는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의리한 짓이 되는 거고 정고점을 뚫으면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뚫고 나서 자리를 잡고 재돌파할 때 매수를 노리실 수는 있습니다. 돌파 매수가 경우에 따라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돌파 정고점까지 돌파는 못했잖아요, 그죠? 약간의 조정 그래서 뭐 한 6만 달러, 5만 9천 달러 정도까지의 조정만 바라보실 거예요. 아직까지 스토캐스틱이 무너질 흐름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60 주평이죠. 나중에 60주평 얘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이렇게 강해졌잖아요. 추세가. 나중에 이 추세가 깨어질 때 이 60주평이 여러분들의 아마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뭐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